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수첩 재건축 노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재건축 투자처로 창동주공 18단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18단지는 분명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단지지만 구매하길 고려해봐야 한다. 그 이유로 비슷한 입지에 더 사업성이 좋고 더 빠르게 재건축할 수 있는 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8단지보다 더 재건축 사업성이 뛰어난 아파트가 어디인지 오늘 재건축 노트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아파트인가요? 재건축 노트 네 번째 페이지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주공 19단지입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창동주공 18단지와 초등학교 하나 건너 딱 붙어있는 단지죠. 세대수 1764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같은 창동주공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녹천역에서 약간 더 거리가 있는 대신 W역세권이자 GTX-C 확정역인 창동역에 더 가까워서 개인적으로는 입지상으로 약간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소형평형에서 중형평형 중심으로 구성된 18단지와는 다르게 19단지는 최소 23평형부터 최대 38평형까지 더 넓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수도 1764세대로 910세대인 18단지보다 약 2배가량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보면 164%인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18단지는 용적률이 138%로 19단지보다 약 30%가량이나 낮은데 왜 18단지보다 19단지가 재건축 사업성이 좋다고 하는 건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드리기 위해 19단지 이전에 18단지를 소개해드렸던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왜 19단지가 18단지보다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지, 왜 19단지가 창동을 넘어 도봉구의 재건축 대장 아파트 단지인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러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용적률이 더 높음에도 재건축 사업성이 더 좋은 이유는 자세한 입지 설명은 이전 18단지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18단지 편을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보고 오신다면 더 좋을 겁니다. 창동주공 19단지가 18단지보다 사업성이 좋은 이유, 그리고 창동을 넘어 도봉구 재건축 대장 아파트 단지인 이유는 바로 대지 지분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18단지의 용적률은 138%, 그리고 대지 지분은 13.3평이었습니다. 서울 초역세권의 대지지분 13.3평은 분명 괜찮은 수준입니다. 여기는 포레나 노원인데요. 재건축에 성공하여 현재는 포레나 노원이 된 상계주공 8단지의 경우도 평균 대지지분은 13에서 14평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3.3평인 18단지도 충분히 재건축 사업성이 나옵니다. 그럼 19단지의 대지지분은 어떨까요? 무려 16.5평입니다. 이미 재건축한 상계 8단지보다 3평 가까이 높은 것은 물론 경기도권의 사업성이 좋다는 웬만한 아파트들보다도 대지지분이 괜찮습니다. 서울 GTX 포함 트리플 역세권에 대형 하천까지 끼고 있는 대형 단지 아파트인데 16.5평의 대지지분을 가졌다는 건 재건축 사업성이 미쳤다는 뜻밖에 안 듭니다. 근데 대지지분은 대지지분이고 용적률 자체가 높은데 어떻게 18단지보다 사업성이 좋을까요? 쉽게 말해서 재건축할 때 기존 조합원의 평형을 크게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이 재건축하는데 왜 찬성할까요? 과정도 험난하고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재건축 기간 동안 이주해서 전세 살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단순히 신축으로 아파트를 탈바꿈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쉽게 동의율을 얻지 못합니다.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넓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구축에서 신축으로의 변화도 극적이긴 하지만 거기에 내 집 평형까지 넓어진다면 완전 금상첨화죠. 단순 구축에서 신축으로 바뀐다 해도 분명 동의하는 사람도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는데 75%가 동의를 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신축으로 바꿔주면서 평형까지 넓혀준다? 이러면 반대할 이유가 거의 없어집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라면 반대하실 수는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소형 평형은 애초에 평형이 너무 작아서 재건축할 때 진짜 소형 평형만 우후죽순 만들 게 아니면 기존 소형 평형 조합원들의 평형을 많이 늘려줘야 돼요. 그걸 중형, 대형 평형 사람들이 보고
이유만 있을까요? 본인들 집도 당연 늘리려고 하겠죠. 하지만 연면적은 한정적이니 자연히 일반 분양 세대수가 줄어들고 이건 재건축 분담금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애초에 소형 평형이 거의 없는 집들은 20평형에서 25평형만 돼도 혹은 28에서 30평은 33평형만 돼도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40에서 50평형 같이 큰 평형들은 굳이 안 늘려도 만족하고 일부 세대는 작은 평수로 받고 분담금을 안 내거나 돌려받기도 하죠. 18단지의 경우 소형 평형 세대수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9단지는 제일 작은 평형이 23평형이기 때문에 25평형만 줘도 만족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평형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창동주공 19단지의 평형인데 여기는 23평형, 25평형 모두 이런 구조예요. 전용 면적은 각각 59에서 60 정도 됩니다. 근데도 방이 2개예요. 여기는 신축, 최근 나오는 신축 4베이입니다. 똑같이 5구 타입인데 확장형이거든요. 여기에 거실 하나 있고 침실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안방, 그리고 여기 작은 발코니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욕실이 2개,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있어요. 세탁실도 물론 따로 있고요. 이렇게 구축 5구와 신축 5구는 차이가 상당히 크죠. 2베이, 2룸, 1화장실 이거랑 4베이, 3룸, 2화장실 5구는 차이가 꽤 큽니다. 이거는 KTX 타고 가면서 봐도 신축 5구가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이렇게 멋진 조경과 예쁘고 고급스러운 커뮤니티 시설은 덤이고요. 구축 1세대 아파트와 최근 지어지는 3에서 4세대 아파트는 그 갭 차이가 피처폰과 스마트폰 수준으로 큽니다. 그래서 말로만 떠들지 말고 숫자로 증명해봐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 19단지가 18단지 대비 재건축 사업성이 얼마나 더 나은지 보여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 보셨듯 18단지는 현재 910세대이며 재건축 후 1176세대에서 1261세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세대 대비 29에서 39% 정도 증가한 세대수이고 이 숫자만큼 일반 분양을 통해서 재건축 분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19단지는 용적률이 164%의 1764세대입니다. 애초에 평형이 괜찮기 때문에 기존 조합원은 각자 8% 정도 평형을 늘린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용적률은 177%입니다. 그럼 폴이나 노원 용적률과 동일한 284%까지 맞춘다고 가정을 하면 107%의 용적률이 남습니다. 추가 세대수가 무려 60%에 달합니다. 대지 지분도 16.5평에서 1764세대이니 총 대지 면적은 29,106제곱미터인데요. 폴이나 노원과 동일한 수준인 재건축 후 평균 대지 지분을 10.3평으로 계산한다면 2,826세대로 62.4%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 분양으로 30에서 40%가량을 끌어올 수 있는 아파트와 60%가량을 끌어올 수 있는 아파트, 사업성은 어떤 게 더 좋은지 두말할 게 없겠죠. 정말 만약에 다들 본인들 평형을 늘리지 않고 재건축하는 거로 합의를 본다면 19단지에서요. 그러면 73%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분담금 거의 안 나오겠죠. 세 번째, 그래서 창동주공 19단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재건축 사업성이 좋다고 무턱대고 구매해선 안 됩니다.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거랑 투자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신축을 갖고 싶어서? 그러면 그냥 신축 가서 사면 됩니다.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를 공부하고 찾아보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의 신축을 얻기 위해 혹은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창동주공 19단지의 가격과 근처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우리가 먹을 게 있나 봐야겠죠. 23평형과 25평형의 시세 그래프입니다. 둘 다 대략 30%가량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용 5구에서 6위 정도 되는 평형인데 현재 6억대 정도로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호가를 보면 제일 저렴한 것이 26평형의 6억 9천만 원입니다. 30평대로 가면 36평형이 10억인데 1층이고요. 탑층은 10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럼 근처 신축 아파트인 폴에나 노원의 호가를 봅시다. 24평형 전용 5구 타입 기준 8억 2천만 원, 33평 저층 11억, 중층은 11억 5천만 원입니다. 동일 평형 기준으로 5구 타입 수준은 1억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8서 타입 기준은 한 1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동일 평형 기준 재건축 분담금이 빵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재건축 되기까지 기다리는 걸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좋은 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창동주공 아파트가 폴에나 노원보다 더 신축이 될 거고 GTX도 들어올 거고 중랑천을 끼고 있어서 프리미엄도 붙긴 하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시세 차이는 상당히 좁습니다. 심지어 폴에나 노원의 지금 가격도 팔리지 않고 있는 가격이라는 게 문제죠. 창동주공 19단지의 사업성이 워낙 좋아서 동일
좋은 평형을 받게 될 경우 재건축 분담금을 돌려받을 정도가 돼야 투자할 만합니다. 재건축이 될 때까지 구축에 살거나 돈이 묶여야 하고 기다리고 조합원 갈등 터지면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걸 다 이겨내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지나간 세월과 투자금에 비해 먹을 게 너무 없습니다. 미리 들어와 있는 분들은 상당히 크게 이득을 받겠죠. 이제 슬슬 이런 이야기도 들릴 법합니다. 얘는 뭐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 추천해준다 해놓고 매번 먹을 게 없다고 사지 말라 하냐? 투자를 하지 말란 거냐? 경기는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크게 식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확 움켜잡을 수 있도록 구매 후보지를 노려보고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는 돈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금, 그리고 시기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때 투자할 수 있는 용기, 투자하는 곳에 호재가 터질 운, 이 네 가지가 모두 있어야 됩니다. 막말로 19단지가 18단지에 비해 현재 사업성이 더 낮기 때문에 재건축 가능성이 더 높긴 해요. 근데 18단지에는 조합성이 엄청 뛰어나다던가 18단지는 또 의원이 투자한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입김이 들어가던가 이래서 19단지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처럼 부동산 투자에는 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남들이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렸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봐서 기회가 있을 때 깊숙한 한 방을 찔러 넣을 수 있도록 칼을 갈고 닦아놓으며 기다립시다. 이 운의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돈과 눈과 용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세 가지에서 최대한 확률을 높여놓으면 이 운이 따라올 확률도 더 자연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주공 19단지 아파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수첩 재건축 노트였습니다.